나의 어머니 김영희. 엄마는 100세이시다. 너무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나고 엄마가 배고파져.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시는데 편히 모시지도 못하고 병원에 계신 소기애입니다. 그래도 살아계시니 가끔 얼굴을 뵐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엄마, 우리 엄마, 나의 어머니. 문화동 연애다리. 예전에 젊은 남녀가 사랑을 꽃피웠던 다리. 다리 아래 객층이 흐른다. 양옆에 허리가 휘어지고 무릎이 튀어나온 벚나무가 우거져 100년을 넘어 이어간다. 봄이면 벚꽃이 구름송이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라 힘겨워진 가지가 겨울물 가까이 내려와 서로 입맞춤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며 눈꽃처럼 흩날리어 두 사람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겠지. 그 시절 연인들의 풋풋함을 그려보며 입가에 미소를 피워본다. 금싸라기 햇빛. 가을 햇빛은 참 재주가 좋다. 어떻게 저 넓은 들녘을 황금으로 물들이며 모든 과일들을 알록달록 칠해 만나게 하고 내 마음까지 물들게 하는지. 하늘빛은 눈부시게 진하디 진한 쪽빛. 새하얀 구름은 각가지 다른 그림을 요술처럼 그려낸다. 금사라기 가을빛은 참으로 신기하다. 솜씨가 오묘하다. 백두산에 닿다. 김온자. 9월의 코발트빛 천지못. 뭉클한 마음 벅찬 가슴. 3대가 복을 지어야만 볼 수 있다는 곳. 1442계단을 숨차게 오른다. 백두산 전기바다 온 가족 건강 소원을 빈다. 기분 좋은 형제들의 바램 여행. 모두의 염원이 서려 있는 곳. 계단 오르느라 흠뻑 흘린 땀에 피곤한 몸 버스에 기대어 풀고 근심 걱정 없이 무한한 평화에 젖는다. 함께 머무름은 축복이리라. 형제들 즐거운 모습, 하나가 된 마음이 빛을 발산한다. 자주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 생애의 귀중한 여행. 잠깐, 저는 시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친구 덕에 또 저희 지인 덕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즐겁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양 매화축제 김온자. 나란히 줄선 꽃송이 송이 온 하늘을 덮었다. 꽃들은 축제를 모르고 구경 인파만 몰려들어 북적북적. 봄날 햇살은 어디로 비켜갔나. 꽃 안개, 사람 안개, 우연 안개 속을 전세버스는 단숨에 달린다. 꽃을 반기는 길목마다 설레는 마음, 들려오는 낭낭한 목소리에 매화 향이 춤을 춘다. 그 공간에서 나도 한 송이 꽃이 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편 들려드리고 오늘 안개 속 달린다. 김온자.
설레는 마음으로 찻장 밖을 보니 우연 하늘만 펼쳐진다. 멀리 다가온 산과 도로의 풍경을 마음에 담는다. 봄이 향기로 피부에 닿는다. 가이드의 목소리만 쟁쟁하고 버스는 쉼없이 달린다. 매화꽃 향기에 파묻혀 봄의 안개에 흠뻑 젖고 젖는다. 감사합니다. 신의 그림자. 첫째는 말하네. 바람 자는 나무가지 가슴 움켜 안고 소리 없는 바닥새 되어 언제나 지압이 그림자에 묻혀 있지만 그래도 아주 강한 색깔을 뿜어내는 4층 빌딩 속의 주춧돌 그림자. 둘째는 말하네. 높이조차 알 수 없는 가족을 지켜주는 담벼락 그림자. 셋째는 말하네. 온 우주의 그림자가 슬픔을 빨간 모자, 꽃갈 모자 위에 얹고 한없이 오늘도 곡선을 그리며 웃고 춤추는 피에로의 하얀 그림자. 넷째는 말하네. 아니야, 모래처럼 작은 정에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아주 작은 섬세함에도 감격해 가슴을 쓸어내리고 스쳐가는 인연조차 귀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하는 처부지 같은 사랑의 그림자. 나는 당신을 평생 그리워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빛 그림자.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지만 나는 온 마음으로 느끼고 눈에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림자요. 이 시는 제가 사남매를 키우면서 쓴 시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하얀 수술실에서 두려움과 고통의 떨림 속에서 깨어났다. 잠시 꿈을 꾸었던가. 어머, 어쩜 세상이 온통 푸른색이네. 착시 현상인가 바램인가. 남편의 두 손에 꽉 잡혀있던 손바닥이 축축하다. 두 눈을 뜨니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사랑의 근심, 한쪽을 밝힌 지 벌써 47년. 서로 마주본 얼굴과 닮았다. 휴대전화기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남의 편이 아닌 오로지 나의 편. 처음 만난 시절 그 설렘이 다시 찾아오는가. 안개 보자기를 걷어낸 나의 두 눈은 아기의 천사의 눈망울처럼 맑고 밝은 세상은 천천히 도래할 것이다. 저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시문학관에 와가지고 새로운 눈을 떴다고 할까요? 지나간 가구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삶의 지표가 생긴 것 같은 새로운 가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 찬란함이여. 며칠째 굴러다니던 아기 고구마에 작은 쌍눈이 탔다. 남편이 작은 병에 꽂아 두더니 물을 먹고 쑥쑥 가지를 내린다. 가지는 이리저리 허공을 젓다가 휘휘 바다를 건너갈 것 같다. 고구마 나무는 수수하고 섬세한 그림이 되어 잎사귀는 불빛 아래 영롱하다. 나는 그 나무를 타고 하늘을 오른다. 눈부시 빛을 빈든 고구마. 나는 다시 꿈속으로 들어간다. 단안하면서도 섬세함으로 갑자기 내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오는 젊은 시절의 찬란함. 오늘도 두 손 꼭 잡고 어깨에 맞대고 얼굴 마주보며 이망선 둘레길을 걷는다. 순간이 영혼처럼 찬란하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창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생전 처음 여기 와가지고 시를 한번 지어봤는데 시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리는 잘하는데 꾸미기가 잘합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좋다. 박성희. 사람마다 사람 냄새가 다 나는 것은 아니다. 멋을 부리지 않아도 멋있고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텔레파시가 통하고 감정의 교류가 있는 사람, 빗질하지 않아 헝클어진 머리, 화장하지 않은 생 얼굴, 손등의 주름, 뻣뻣한 머리카락, 세월을 먹고 산 얼굴의 깊은 주름, 그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값진 보석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람 냄새, 향수로 가려지고 건넛 부린 사람들보다 그 냄새가 더 좋다. 조금 더 깊고 많이 맡고 싶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코를 벌렁거린다. 내일도 모레도. 와. 이 시는 제가 형님으로 지내는 한 30년 진료소장하면서 한 3, 40년 같이 지내던 분인데 퇴직하고 나서 형님 세 분들하고 그 형님들이 전부 다 이름이 끝이 전부 다 자자로 끝나요. 미자, 영자, 호자. 그래가 저는 희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자매라고 4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데 그 형님들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 형님들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고관길 벚꽃 애기. 혹시 고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예. 신압으로 934 가는 고관길. 빠르고 편한 길 새로 났지만 구불구불 시골길 정답다. 길 양쪽 긴 세월 먹은 벚꽃 터널. 그 길이 예쁘다. 벚꽃잎 티박되어 또르르 또르르 차머리에 부딪힌다. 이리저리 팔 흔들며 공중회전하다 내 품에 안기네. 공중에 티박 뿌리며 눈꽃놀이 하던 손주들 정겨운 모습. 고관길 벚꽃 터널도 곧 초록을 맞이하겠지. 청룡해의 봄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다. 이 시 창작관이 오더라. 고관길 벚꽃이 너무 많이 펴갔거든요. 그보고 선생님 아무거나 봐도 시질해서 지레. 그 다음에 이건 완전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거. 바나나 먹으러 가자. 이날도 하도 선생님 시를 지으라 하는데 시지를 겹쳐서 금방 생각하는 거 바나나 먹으러 간다 하면 되겠다. 그 바나나 먹으러 간다는 거 선생님 그걸 해라 해야지. 바나나 먹으러 간다. 매주 화요일 마트에 들러 바나나를 고른다. 손가락 모양, 발가락 모양, 통통한 손가락, 길쭉한 손가락, 요리조리 살펴보다 한 꼭지 집어든다. 오늘은 너를 선택한다. 길쭉한 손가락을 가진 네가 당첨되었다. 시심 깊은 학우들과 2교시 끝나면 재빨리 길쭉한 손가락을 하나씩 나누어 가진다. 달짝지근하면서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너. 문예반 학우들은 오늘도 꽃송이 웃음 가득 입이 즐겁다. 결석합니다. 비님 곱게 오시는 날 문의 장덕반에 나올 수 있는 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명시에 감동하며 뜨거운 시신밭 일구다 하하호호 박수치며 웃고 어깨 흔들고 자신의 마음들도 장작시로 내보이며 나누는 차와 말난 간식이 얼마나 고소한지요. 선생님 두 귀에 걸리는
두꺼비 웃음, 함께 보태는 수강생님들 한 분 한 분 동그란 모습이 그리움되어 가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성경이 따로 없습니다. 함께 하고픈 마음 추스립니다. 오늘도 화팅 하십시오. 함께 못해 아쉽습니다. 참고로 신년지 선생님 직업대장입니다. 그래도 오늘 오려면 엄청 애를 썼습니다. 오늘 엄청 일찍 왔습니다. 경칩과 춘분 사이 신년지 두꺼운 창안에서 바라보는 봄비 창문 열어 손 내밀어 맞는 비는 시리다. 차가운 바람에 경칩이라고 나온 개구리가 놀라서 땅속을 파고들겠다. 음력 2월의 봄비가 떠나기 싫은 동장군에게 슬그머니 스며드는 봄바람을 밀쳐내다. 하얀 겨울 왕국 두 손바닥 펼쳐 보이며 떠날 테지. 그다음에 니담 선생님 영전에 이건 이제 마산에 계신 분들은 아실 분도 계시지만 교육감 하셨고 마산고등학교 2기 출신입니다. 2기 출신이시고 제가 보니 가장 아름다운 신사분이신데 친구 아버지세요. 아버지시고 고우열 교장 선생님 하면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102살까지 사셨고 사흘 딱 아프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가겠다 이러시면서 미당이라는 호는 선생님 스스로 지으신 호인데 자기 자신을 낮춰서 진흙덩어리라고 부르셨어요. 미당 선생님 영전에 신년지 그윽한 청정 푸른 솔 격동의 한 세기를 올곧게 사신 참 스승님 다정한 아버지 니당 공우열 선생님 102세를 거뜬히 살아내시고 부활절에 영명하시니 하늘길 사풍이 날아올라 천국 계단 딛고 하느님 나라 오르소서. 여운 정미선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 시를 아느냐고. 잘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묘한 여운이 생겼다. 만날째 사이길을 걸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 긴 밤 자지 않고 자꾸만 떠올렸다. 깊은 곳에 던져버린 연민인 듯 왠지 안타깝게 몽실거린다. 늘 지나치던 시니어 복지관의 시 창작을 떠올린다. 만나보고 싶다. 낯설은 자세로 더듬거리면서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왔느냐고 질문한다. 시를 찾아왔다는 짧은 말에 나를 향해 쏟아지는 많은 눈빛이 내가 그리던 연민처럼 다가왔다. 어설프게 당연하듯 당당히 조용히 비어있는 뒷자리로 가 앉았다. 안녕. 한 걸음 떨어져서 너를 본다. 다가서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 너는 그대로인데 고고한 아우라가 나를 멈추게 해. 부럽지만 많이 조심스러워. 너를 닮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매번 주위를 빙빙거리지만 사실은 나를 당기는 건 너야.
대책 없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제는 눈 속에 피어있던 매화 같더니 어제는 목련처럼 은은하고 오늘은 또 봄처녀같이 다소곳하네. 아른거리는 너를 보며 첫사랑의 순정이 생각나고 먼 여행을 하는 것처럼 설레어 살면서 경험해야 하는 축복을 너로 인해서 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이 씁쓸하게 비어있어. 나의 사랑이 너라는 것에 대해 행복하지만 홀로 주절되는 게 먼 산을 보는 것 같아. 너도 반응해 줬으면 좋겠어. 기다릴게. 이 시는 올드우먼의 하루. 이 시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언니를 두고 내가 한번 써본 시거든요.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드우먼의 하루. 긴 꼬리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그녀는 깨쩍 있는 여우다. 달리아처럼 진하고 우아하고 화려한 열정이 그치게 토해내는 소리에 길게 늘어진다. 무뎌진 손등을 문지르며 깊숙한 눈초리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하나씩 꺼내본다.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돋보이고 싶었다. 하루에도 12바퀴를 돌며 춤추고 노래하고 그들을 유혹했다. 여우산의 힘센 호랑이도 더 빠른 폭운도 여우굴로 찾아와 손뼉치고 멋있어하고 부러워하고 사랑스러워했다. 힘든 고갯길도 가슴을 쥐어 뜯으면 올라 그들이 좋아하도록 같은 재주를 숨이 막히도록 부려댔다. 번들거리는 하이힐 던져버리고도 싶었지만 어제는 쓰러지고 오늘은 일어났다. 꼬리를 위하고 꼬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꼬리를 뽐냈었다. 적적하기 그지없는 작은 굴에 아직도 네네 하고 몸가짐을 다듬어 거드름을 부려보지만 엉성해진 걸음걸이에 푸석해진 꼬리가 질질 끌린다. 시린 바람들이 사이사이 끼어들고 애보이는 근심과 피로들이 우울하게 쳐다본다. 자신도 알고 있다. 예전같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기 이 교실에서 수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시도 아닌 것이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운 시 낭송가이십니다. 시 낭송가이십니다. 3일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문예 창작반에 든다. 아침 바다에 빛나는 윤슬, 산책길에서 마주한 금목서 향기, 숲속 새들의 쉼없는 지저김, 강가 조약돌의 그 하얀 예쁨을, 주변의 수많은 속삭임을 잘 표현하고 싶을 때 시인이 되고 싶었다. 벽 한편에 수줍게 서 있는 시화 작품에 동생 업어 키우느라 감자 캐느라 식모살이 하느라 서러운 세월을 거쳐 오늘에야 묻지 않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기쁨, 스쳐가는 간판을 읽어낼 수 있는 즐거움들이 마치 내 것인 양 가슴 찡하다. 여기 문예 창작반, 휴식 시간이면 여느 때처럼 바나나 간식이 있고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사막 커피 한 잔. 시심을 돋우는 이곳의 풍경은 정겹다.
세월을 거슬러 가는 열정을 배우는 곳, 근심 걱정을 날려보내고 시의 나라로 오른다. 다음 이 시는 제가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 보면서 좀 감정이 아직 좀 들어가진 않았는데 일단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벌써 손녀 있나? 네. 어느 틈에 벌써 태중에 품었을 때 좋은 것만 가까이 하며 애지중지 품 안에서 알뜰살뜰 키웠건만 애초에 한쪽 시력이 힘이 없어 애달프다. 아쉬움을 디딤돌로 일찌감치 외국 문물 특기적성 발휘하여 제 밥그릇 챙겨나니 미안한 부모 마음에 애잔함이 더하네. 동글동글 심승 고운 친구 같은 연인이랑 쌈짓돈 자립하여 어엿한 가장 되고 동이랑 팀이랑 함께 오순도순 좋아라. 이제 다음은 제가 이 두 편은 자작시였고 제가 세 편까지는 좀 힘이 없어서 제가 평소에 애송하는 애송시 한 편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세월 유치원. 네, 오늘 하잘것없는 소간으로 길을 가는데 우연히 한 개울을 건너다가 무심코 거기 잔잔히 흐르는 작은 흐름 속을 들여다보자 어머니, 나도 모르게 이 부러지즘 소리 가슴에 치밀리며 어쩔 수 없는 울음 내쳐 간장으로 울며 갔네라. 그 맑은 흐름 속 내가 본 것은 거기에 가만히 잠겨있는 푸른 하늘이며 구름송이며 물구나무 선 나무며 언덕이며 일찍이 나와 또 나와 같이 철없는 마음들과 송사리와 미꾸라지와 더불어 지극한 오해와 교감 속에서 이룩한 지독한 왕국. 그 세상인즉 오직 나의 어머님의 크고 넓은 사랑의 하늘 같은 신뢰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네, 오늘 그것이 이날도록 하나 다침없이 고스란히 지켜있음과 그것 뒤에 그것을 한결같이 바쳐있는 나의 어머님의 변함없이 푸르른 사랑을 찾아내고 배웠음이거니 나는 얼마나 까맣게 잊고 허랑이 살아왔던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추억의 환상이 아니로다. 나의 육신이 시방 살아있듯이 이 현실 속에 엄연히 실제하는 나의 거룩한 시온의 나라. 세월이여, 세월이여, 일찍이는 나를 거기에서 하염없이 살게 하고 다시 이끌어다 이제는 이같이 멀리서 느껴 누리도록 내 베풀어 준 지복한 세월이여. 복지관은 노인 건강병원이다. 마산 종합복지사회복지관 문예 창작반에 다닌다. 나이는 절대 80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 선생님이 시를 지어 오라 하여 제목을 고향으로 정하고 무엇을 쓸까 생각하다 폭풍 같은 그리움에 휘말려 소리 없이 눈물 콧물 다 짜고 앉았다. 집 뒤 반밭 대밭 솔밭으로 원숭이처럼 나무타기 폴짝폴짝 뛰어다녔지. 5월에는 방꽃 싱그러운 내음 7, 8월에는 방꽃 모아 마당에 피었던 모기풀 선풍기 에어컨 없이 모기장의 자연바람으로 살았지. 바싹 마른 죽들 몽땅 긁어 불러 모아 시쓰기 공부에다 열중이다. 재미가 용수숨 치며 팔팔 살아다닌다. 살아난다. 더 잘 살고 잘 살고 싶다. 사는 재미를 붙여주고 힘이 나게 하는 곳, 외로움을 쫓아주는 곳, 외로워 누군가 보고 싶을 때는 영혼을 맑게 실어주는 문예 창작관에 오시라 김연희가 있다. 그럼 아일바다 부를 딸린가 너무 이거 2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황영희. 한파 몰아치는 캄캄한 새벽, 걱정하는 아내를 두고 산책 나선 남편. 아파트 앞에서 쓰러진 30대 청년을 발견했다. 힘껏 흔들어도 깨워도 무의식 상태. 남편은 곧 119에 신고하고 두꺼운 내투를 열어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떨리는 가슴을 펴고 심폐소생술을 심었다. 예절한 남편의 기도가 통했을까? 청년은 저성을 빠져나오는 개성을 지르고 이윽고 허공을 헤매다 무서서 눈을 뜬다. 남편도 함께 저성을 다녀온 양 눈물과 천열로 청년을 간신히 현관 앞으로 옮겼다. 119 요원들이 하얀 가원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CPR을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는 요원, 청년을 맡기는 남편에게 들려온 힘없는 목소리. 고맙습니다. 연락처라도. 청년의 두 손을 꼭 잡고 자네가 살아줘서 내가 더 고맙다.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황영희. 어머니, 감미로운 이 가을날에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떠나신 뒤 힘이 다 빠진 듯 자식 눈치만 보다 호련히 떠나신 당신. 아들이 뭐길래 밤낮으로 아들 걱정만 하다가 가슴에 못 하나 박아놓고 차마 말 못하고 혼자 얼마나 아프셨는지. 길 가다 허리 굽은 할머니 보면 어머니 당신 모습 떠오릅니다. 무엇을 위해 허리가 반으로 굽도록, 누구를 위해 손톱이 다 닳도록 밤낮으로 일만 하셨는지. 검붉게 익은 그 사랑,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딸아, 너는 해보았니? 황영희. 나 자전거 배워도 될까요?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니 갑자기 자전거를 타겠다니 걱정하는 눈빛. 작은 딸은 어릴 때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처럼 그냥 타면 되지 뭘 배우고 자시고 하냐며
참지 못하는 웃음. 내가 못하는 거 배워준 게 어디 자전거 뿐이겠냐. 그래, 내가 배우고 타고 말지. 자전거 연합회에 등록하니 큰언니 왕초보 교육생. 스스로 페달을 밟고 넓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온 세상이 내 품에 있었다.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며 병아리색 유니폼으로 나는 청춘으로 돌아갔다. 국토 종주, 4대강 종주 따라 너는 해보았니? 옥자 선생님께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꽉 막혔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송을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나무에게 황옥자. 황옥자 선생님은 가포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고요롭게 피어오르는 너의 꽃봉오리에 내 가슴 콩닥콩닥 반가움에 설레며 움찔움찔했지. 긴 여름날 비바람도 견디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그래도 초연히 웃는 내게 물 주느라 땀을 흠뻑 흘렸지. 인내의 날을 보내고 야무지게 연근 보랏빛 글씨를 선물하는 너에게 나의 작은 웃음 행복 실어 보낸다. 사랑한다 블루베리여. 얼마나 이 시를 오랫동안 짓고 싶었겠습니까마는 항상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마음으로 꽁꽁 숨겨놨다가 올해 이제 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백고동 소리. 이 백고동 소리는 참 저도 백고동 소리가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제가 마산여중을 다녔는데 창가에 앉았거든요. 그러면은 가포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면서 우 이렇게 하면은 나는 공부는 안 하고 그 배 지나가는 그것만 보고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앉아 있고요. 공부를 그래 농띠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 백고동 소리 선생님이 글을 썼길래 내가 아우 이거 너무 좋다. 그래 내가 도대체 어째서 이 시를 짓게 됐느냐 했더니 농장에서 그 숲속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백고동 소리가 나면 막 나와가지고 배보러 나온다는 거예요. 배보러 끝까지 나와가지고 또 들어보고 보내놓고 나서 또 일하러 간다는 작업을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기차 타고 가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기차 다 지나갈 때까지 손 흔들어 주잖아요. 그죠? 아, 그런 마음을 독자들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 시가 참 좋다고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백고동 소리 황옥자 붕 가포바다 울리는 백고동 소리 언덕 위 높은 곳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소리는 나를 찾는다. 나를 부른다. 달리고 뛰어서 꼭 마주하고 보고야만은 묘한 감정은 무엇인가? 반가운 손님으로 때로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는 어쩔 수 없는 그리움. 기차가 지나가면 가던 길 멈추고 사라질 때까지 손 흔들어 주던 먼 소녀 시절 추억인가. 잊혀 아득한 첫사랑 이련가. 감사합니다.